네, 안녕하십니까. 달라진 채용의 시작,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위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취업 어떤 채용에 뛰어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정말 당당한 이런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떨 때는 한 번씩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커리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공통점들을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당장 보이는 눈앞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실제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채용을 준비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이 취업에 대한 전략을, 채용에 대한 어떤 시장에 뛰어든 여러분들의 모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 또는 여러분들이 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바로 공채 축소 동향입니다. 어떠세요? 뽑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취준생으로서 뭔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기업에서는 조금밖에 사람을 안 뽑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람과의 어떤 미스매치 현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세요? 좀 더 좋은 회사에,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여러분들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저나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공채 축소라는 어떤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문제 없을 거니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채가 축소됨으로써 직무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합격자들의 인터뷰를 하거나 인사담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직무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좀 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한 문턱에서 취업 시장에서 뽑고 싶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업무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보시면 채용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을 사 입을 때도 트렌드에 맞게끔 입었을 때, 저 친구는 뭔가 옷을 잘 입는다, 또는 센스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너무 유행을 따라간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채용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번부터 3번까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보는 두 번째 얘기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언제 최초에 생겼냐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1990년도 우리가 생산성과 생산량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형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이 채용 트렌드에 센스 있는 지원자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적어놨잖아요. 답답하시죠?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뭔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저만의 방법이 생기고, 이러한 노하우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 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예시와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재밌게 그려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990년도 이때는 실제 기업에서 제품을 뭔가 품질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많이 만들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거죠.
이 많이 만든다는 것은 생산성과 생산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사람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도 했을 거지만 일단은 제가 이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많이 만드는 게 좀 장땡이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런 부분들을 다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채용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하는 모습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겠죠, 일단. 검색을 해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꼭 이런 내용이 있죠.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에서 태어나 일남 7녀 중에 첫째로서 뭔가 이런 얘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많은 집약된 정보를 통해서 적으면 안 된다 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고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커리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인크루터 취업학교 대표 강사 이 정대웅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소서는 굉장히 뛰어난 자소서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기업이 뭔가 설비를 도입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새로운 공장 부지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서 적응을 잘하는 지원자들은 대부분 전부 다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조금 풍자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야, 철수야, 오늘 동생들 이렇게 숙제 챙기고 밥 챙기고 또 막내는 잘 씻기고 잠은 9시에 자야 되고 뭔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철수는 지겹기도 하고 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1년 들은 것도 아니고요. 3년 들은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힌 산 좋고 물 좋은 마을에서 태어나 일남 7녀 중에 첫째로서 뭔가 이런 맥락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해서 써봤더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거죠. 예컨대 오늘 100개를 생산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작업 지시가 내려왔을 때 80개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8시까지. 그러면 이 친구는 과연 퇴근을 했을까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다 못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또는 당연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개를 채우고 퇴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또 다른 기업과의 어떤 신뢰관계에서 신뢰를 더 구축하게 되고 기업의 수요는 급증을 하면서 더 잘 되는 회사들이 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 그룹은 다 이러한 곳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똑똑한 친구들은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0년도에 저랬으니까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98년도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줬거나 또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1997년에 IMF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뭔가 성장의 가도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장을 역임을 하거나 동아리 회장을 했던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뽑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써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철수야, 너 A라는 거래처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철수는 사장님이나 윗사람의 어떤 그런 업무의 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또는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B, C 모든 곳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사장님, 선배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라는 어떠한 적극적인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네, 1990년도와 1990년도 후반을 잠깐 비교해 봤는데 뭔가 선호하는 인재가 이 산업의 동향에 따라서 이 경제에 따라서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과연 이 산업 동향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실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최적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상황들을 이르렀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S사, L사, H사가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근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생, 협업, 팀워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품질을 챙기기 위해서 각 부서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팀과 팀 간의 어떤 이런 사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지원자들을 뽑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2010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경청, 소통 이런 부분들까지 키워드를 많이 원했고요. 저도 이 취업의 어떤 전선에 있었을 때 이 경청과 소통의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채용 트렌드를 들여다봤을 때 어때요?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에이, 왜 저렇게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지원한 기업이 또는 내가 지원한 기업이 만약에 벤처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고 있거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됐을 때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채 축소해야 되는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도에 가까이 갈 때는 글로벌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 T장 인재, Y장 인재처럼 그런 부분들을 원했죠.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글을 잘 쓴다든지 나는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잘하는데 수학을 잘한다든지 뭔가 이런 인재들을 기업에서 많이 원했고 사고가 남다른 사람들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2020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대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신소재, 새로운 업무의 도입, ICT,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이런 산업 동향적인 부분들, 기업이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내가 알아야 되냐? 와,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죠. 실제 제가 취준생이라도 과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알고 실제 기업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을 할 때 또는 내가 기업을 뭔가 공부하고 어떤 직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적 사고라는 거죠. 아, 어렵다, 그죠? 통합적 사고. 과연 통합적 사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련적 사고와 그리고 확산적 사고가 합쳐지거나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렵다, 그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장을 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2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생선도 먹고 싶고, 뭐, 삼겹살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싶고, 또는 뭔가 분위기 있는 어떤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스파게티 또는 뭐 좀 더 고급 요리를 해 먹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베이컨을 넣을 건지 또는 조개를 넣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렴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선별을 해서 내가 요리를 정하는 것까지는 아, 그런 사고구나. 내가 기업에서 만약에 생산관리 업무를 하든 영업 업무를 하든 인사 업무를 하든 회계 업무를 하든 간에 뭔가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빠르게 뭔가 선택적 선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조금 접근성이 생겼나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확산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스파게티라는 요리를 정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어쨌든 여기에 베이컨을 넣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도 사용하고, 예, 그리고 프라이팬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면을 삶기도 하고, 뭔가 이런 많은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불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건지, 면을 삶을 때 조미료인 뭐 소금을 넣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요리는 스파게티였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행위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장비도 사용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취업하고 싶은 곳을 따져본다면 결국에는 A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확산적 사고는 뭐냐? 선택적 선별과 다르게 여기에 스파게티 요리를 할 때 베이컨 외에 다른 것을 넣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나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확산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같이 뭔가 모여서 뭔가 코스를 정해서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것을 할 때 뭔가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확산적 사고고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합쳤을 때 여러분들은 통합적 사고라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관계에서도 성공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과연 이 변화되는 산업 구조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대웅이 통합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찰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더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을 텐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채용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시각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공채가 축소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합격의 키가 무엇인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의 채용 트렌드를 보시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채용 시장에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가장 주목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문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친화력, 그리고 입사에 대한 열정. 세 번째가 직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어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 챙김이라는 것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이 자기 챙김이 통합적 사고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용을 해보니까 내가 하려는 A라는 직무, B라는 직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떤 요리를 할지 선정하는 것과 다이어트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 대한 중심, 바로 자기 챙김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순간마다 어떠한 입사의 어떤 시기와 그리고 퇴사의 시점, 그 입사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 뒀는데요.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입사를 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퇴사 시점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원자들은 왜 퇴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는 실제로 받는 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교육의 과정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누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누구는 컴퓨터를 할 줄 알고 누구는 컴퓨터를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는 손안에 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집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패턴과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이런 회사가 주어진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지 또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퇴사 사유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입사원 입사를 해서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1년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연봉이 낮아서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전부 다 자, 기, 챙, 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 A라는 업무를 부여받아서 이 업무를 잘 못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과 이 조직에 대해서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갈까요? 대표적으로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하나가 있는데 선배가 저한테 복사를 해오라고 시켰어요. 네. A4용지를 한 10여 장 이상을 주면서 A4용지 하나에다가 축소 복사를 해오라고 시켰죠. 그래서 복사기 앞에 갔어요. 그리고 복사기의 매뉴얼도 찾아보고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그 10여 장이 되는 어떤 문서를 하나의 A4용지에 넣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복사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주변이 다 새까매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복사기 때문에 그랬냐?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축소 복사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을 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못할 때 선배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 복사할 기회도 많고 또 이 문서를 뭔가 인쇄를 하거나 관리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쇄만 하고 또는 이런 문서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후배들에게 시키거나 잘하는 선배가 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이거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회사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입사를 하고 난 후에 이 퇴사 시기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이 일에 접근성을 갖고 회사의 조직에 부합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입사 중기, 입사 말기까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사람, 조직에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 직무적인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회사의 산업 동향을 말을 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내 자신을 보여주고 이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면접위원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서 여러분 좀 더 경쟁력 있는 지원자를 보여주는 것은 이 갈등 관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어때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좋은가, 그리고 요즘에 대세인 AI 면접에서도 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쿠르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도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